조선 한양 가장 화려한 청기와 집 아래 숨겨진 차가운 복수의 칼날. 각기 다른 목적으로 모인 4명의 사냥꾼. 이제 하나의 운명으로 묶입니다. 한양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의 발소리도 점차 사라져가던 그 시각. 북촌 한옥 골목 깊숙한 곳, 유독 환하게 빛나는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기와로 지붕을 올린 3층 누각. 사람들은 그곳을 청기와집이라 불렀습니다. 청기와집은 한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기방이었습니다. 권력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 정승, 판서, 부유한 상인들이 이곳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청기와 지붕 아래에서 어떤 비밀들이 오가는지, 이곳의 기생들이 단순히 노래와 춤만 파는 여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월양, 청기와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한 번의 미소를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월양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월양은 홀로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낡은 족자 한 폭이 들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족자를 펼치는 월양. 거기에는 한 가문의 가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 조선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세도 가문이었죠. 월양의 손가락이 가계도의 한 이름 위에 멈춥니다. 김진상, 현영의정. 조선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월양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10년 전 월양의 본명은 김서연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반계 후손. 비록 적장자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아버지 김재현은 청렴한 선비로 존경받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영모제. 김재현이 반역을 꾀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김재현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들, 영모를 계획했다는 증인들의 진술.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조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형조의 포졸들이 김재현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15살 서연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차명을 당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자신은 관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관비가 된 서연은 형조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모든 기회를 이용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형조 관리들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김재현 그자는 결국 죽었군. 영의정 대감께서 아주 만족하셨어. 당연하지. 김재현이 살아있었다면 대감의 비리가 모두 드러날 뻔했으니까. 그래도 영모제로 몰아가다니. 영의정 대감은 정말 무섭다니까. 서연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영의정, 김진상, 그가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무엇을 알았기에? 서연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죠. 김진상은 지난 10년간 조선 전역에서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아 왔습니다. 수백 가문이 그의 손에 몰락했고 수천 명의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죠.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 김재현은 그 증거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김진상의 비리를 폭로하려던 순간 오히려 영모죄로 몰려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날부터 서연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김진상에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비의 신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고민하던 서연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기생이 되는 것, 권력자들이 모이는 곳에 들어가 그들의 비밀을 캐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이 되려면 춤과 노래, 시와 서예, 모든 것에 능해야 했으니까요. 서연은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몰래 춤을 익히고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하며 자신을 완벽하게 바꾸어 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청기와 집에서 새로운 기생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서연은 관비의 신분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청기와 집의 문을 두드렸죠. 저를 기생으로 받아주십시오. 청기와 집의 주인 한포주는 서연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름이 무엇이냐? 월양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김서연은 사라지고 기생 월양이 탄생했습니다. 월양은 순식간에 청기와 집의 최고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재능은 한양 전체에 소문이 났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청기와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월양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대화를 듣고 그들의 비밀을 모으는 것,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5년간 월양은 끈질기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진상에게 접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혼자서는 김진상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권력과 재력이 있었으니까요. 월양은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청기와 집에는 그녀와 같은 목적을 가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춘설이었습니다. 춘설은 청기와 집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양반들 사이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죠. 하지만 춘설의 그림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 암호를 숨겨놓는 것이었죠. 어느 날 월양은 우연히 춘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수화를 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구름의 모양, 나무의 배치, 바위의 각도,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암호군요. 월양의 말에 춘설이 붓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월양은 춘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춘설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춘설의 본명은 이화영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화가였던 이몽룡의 딸이었죠. 이몽룡은 왕실의 화원으로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그려서는 안 될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왕실의 비리,
왕족들이 백성의 피땀을 짜내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는 대신들의 모습, 이몽룡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밀리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왕실의 비리를 고발하는 그림을. 하지만 그 그림은 발각되었고 이몽룡은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그는 도망쳤지만 결국 잡혀서 처형당했죠. 그리고 어린 화영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진실을 그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진실을 두려워했죠. 화영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림으로 진실을 기록하고 언젠가는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녀는 기생춘설이 되어 권력자들의 추악한 모습을 그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월양과 춘설은 동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죠. 그때 청기와 집에 새로운 기생이 들어왔습니다. 다나였습니다. 다나는 처음 봤을 때부터 다른 기생들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서 품격이 느껴졌죠. 저 여인은 궁녀 출신인 것 같습니다. 춘설의 말에 월양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월양은 다나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당신은 궁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다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알아보셨군요. 저는 대전 상궁의 수하였습니다. 대전 상궁? 왕비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최고의 궁녀였습니다. 그런 분이 왜 이곳에? 다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전 마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독살당하셨죠. 월양과 춘설이 숨을 멈췄습니다. 왕비가 독살? 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왕실 내부의 누군가가 대전 마마를 죽였고 저도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나는 가까스로 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기와 집에 숨어들었죠. 저는 복수할 것입니다. 대전 마마를 죽인 자들을. 월양은 다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힘을 합치기 시작했을 때 마지막 동료가 나타났습니다. 소월, 기생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청기와 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기생들과 달랐습니다. 소월은 검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밤 월양이 취객에게 위협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검이 번쩍이더니 취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소월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짧은 검이 들려 있었죠. 당신이 검술을? 저의 어머니는 무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몰락하여 기생이 되었죠. 어머니는 제가 자신처럼 무력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검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월양은 소월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월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 썩은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날 밤 4명의 여인이 월양의 방에 모였습니다. 월양, 춘설, 다나, 소월. 각자 다른 과거를 가진 하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입니다. 월양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춘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며 다나는 대전 마마의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월은 이 썩은 세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내 여인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청기와 집의 기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냥꾼입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내 여인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기와 집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오늘 밤 청기와 집을 방문하신다고 하십니다. 포주의 말에 기생들이 술렁였습니다. 영의정,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오신다는 것은 청기와 집에 큰 영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월양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죠. 드디어 김진상이 온다. 월양은 즉시 춘설, 다나, 소월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김진상의 비리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의정 대감의 경호는 삼엄할 것입니다. 다나의 말에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 여인은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양은 김진상의 시중을 들며 그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춘설은 김진상이 가져온 문서들을 몰래 확인할 것이고 다나는 그의 호위 무사들을 교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월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할 것이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김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나의 경고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년을 기다린 순간입니다. 월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질 무렵 청기와 집 앞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김진상, 60대 중반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오셨습니다. 포주가 극진하게 김진상을 맞이했습니다. 김진상은 무표정한 얼굴로 청기와 집 안으로 들어섰죠. 오늘 밤은 특별한 기생을 보고 싶소. 소문으로만 듣던 월양이라는 기생을 보여주시오. 포주가 황급히 월양을 불렀습니다. 월양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하늘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김진상이 월양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소문대로 아름답구나. 과찬이십니다, 대감마님. 월양이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죠. 이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월양은 침착하게 술잔을 따르며 김진상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김진상은 술을 마시며 자신의 업적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20년간 조선을 이끌어왔소. 수많은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나라를 지켰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감마님. 월양이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반역자라고? 아버지는 결백했다. 당신이 조작한 것이잖아. 월양이 김진상의 주의를 끄는 동안 춘설은 몰래 김진상이 가져온 가방에 접근했습니다. 김진상의 호위 무사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다나가 그들을 교란시켰습니다. 아이고,
여기 손님들께서 싸움을 하십니다. 다나의 외침에 호위 무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틈을 타 춘설이 재빨리 가방을 열었죠.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춘설은 빠르게 문서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관청 문서, 서신들. 그때 춘설의 눈이 한 문서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불법 토지거래 명단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김진상이 빼앗은 토지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죠. 춘설은 재빨리 문서를 꺼내 자신의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원래대로 정리한 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진상이 갑자기 가방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내 가방을 가져오너라. 중요한 문서를 확인해야겠어. 월양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춘설이 문서를 가져간 것을 김진상이 알아차리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대감마님, 제가 검은고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음악을 감상하시지요. 월양이 재빨리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김진상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다. 가방을 먼저 가져오너라. 그때였습니다. 대감마님,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마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김진상이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마당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소월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불을 낸 것이었죠. 혼란스러운 틈을 타 춘설이 재빨리 문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물론 이미 내용은 모두 기억한 상태였죠. 다행히 불은 금방 꺼졌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대감마님. 포주가 황급히 사과했고 김진상은 기분이 상한 듯 곧바로 청기와 집을 떠났습니다. 김진상이 떠난 후 네 여인이 다시 모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춘설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김진상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들의 목록, 그리고 그가 뇌물을 받은 기록까지. 훌륭합니다. 월양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궁중에 있던 시절 대전 마마를 독살한 자들이 김진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김진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월양이 눈을 빛냈습니다. 며칠 후 다나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김진상의 오른팔인 이판서가 이번 주에 청기와 집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판서, 형조판서 이경수. 그는 김진상의 가장 충실한 부하였고 수많은 비리에 가담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판서를 통해 김진상의 더 많은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월양의 계획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경수는 김진상과 달리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했고 여색을 밝혔죠. 이판서님께서는 특히 젊은 기생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다나의 말에 소월이 나섰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날 밤 이경수가 청기와 집에 왔을 때 소월이 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경수는 소월을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오호, 아름답구나. 소월은 역겨웠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술을 따르며 이경수의 기분을 맞췄죠.
술이 거나해지자 이경수의 입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허허, 나도 참 고생이 많지. 영의정 대감님을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소월이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대감님께서는 너무 많은 비밀을 가지고 계셔. 때로는 그 비밀들이 무겁게 느껴진다네. 비밀이라니요? 이건 말해서는 안 되는데. 이경수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소월에게 속삭였습니다. 대감님께서는 10년 전 왕비 마마를 독살하신 것과 관련이 있으시다네. 소월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왕비 마마를 독살? 쉿, 작게 말하게. 이것은 절대 비밀이야. 이경수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당시 왕비 마마께서는 영의정 대감님의 비리를 알아차리셨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군. 소월은 재빨리 춘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춘설은 병풍 뒤에 숨어서 이경수의 말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한 것은 내전 상궁 박씨였다네. 지금은 대전 상궁으로 승진했지. 다나의 원수, 대전 마마를 독살한 자가 박상궁이었던 것입니다. 소월은 더 많은 정보를 캐내기 위해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판서님, 그 박상궁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금도 궁중에 있지. 영의정 대감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있다네. 이경수는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내 여인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월양이 말했습니다. 김진상은 불법 토지 거래를 했고 왕비 마마를 독살했으며 수많은 양민들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까요? 김진상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춘설의 질문에 다나가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궁중에 아직 재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임금님께 직접 상소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월양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상소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김진상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합시다. 며칠 후 한양 전역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불법 토지 거래를 했다더라. 왕비 마마의 죽음에 영의정이 관련되어 있다던데?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춘설이 그린 풍자화들이 거리에 퍼졌고 익명의 벽보들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김진상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짓이냐? 그는 즉시 포교들을 풀어 소문의 출처를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내 여인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청기와 집에 갑자기 포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의정 대감님의 명령이다. 이곳의 모든 기생들을 조사할 것이다. 포주가 당황했지만 월양은 침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리? 최근 영의정 대감님을 모함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 출처가 이 청기와 집이라는 제보가 있었다. 황송하옵니다. 저희는 그저 기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포교들은 청기와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춘설의 방에서 그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영의정 대감님을 풍자한 그림이 아니냐. 포교가 그림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춘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소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그린 것입니다. 무엇?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영의정 대감님을 풍자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연습용으로 그린 것일 뿐입니다. 소월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춘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너를 잡아가겠다. 포교가 소월을 잡으려는 순간 월양이 나섰습니다. 잠깐, 나리,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제안?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영의정 대감님께도 좋지 않을까요?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오히려 소문만 더 커질 것입니다. 월양의 말에 포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군. 저희가 영의정 대감님께 사과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포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 모두를 잡아갈 것이다. 포교들이 떠난 후 내 여인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월양이 말했습니다.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김진상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다나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궁중에 제 동료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김진상을 소환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우리가 퍼뜨린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십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임금님께 직접 상소를 올려야 합니다. 김진상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상소를. 월양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내 여인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그날 밤 내 여인은 밤새도록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김진상의 모든 죄악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불법 토지거래, 왕비 독살 사건, 무고한 백성들의 탄압, 뇌물수수, 영모제 조작, 모든 증거와 함께 김진상의 죄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김진상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월양이 상소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그들의 목숨을 건 최후의 도박이라는 것을. 상소문을 작성한 다음 날 청기와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과도 같았죠. 월양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곧 당신의 원한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춘설은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리고자 했던 진실을 담은 그림을. 다나는 궁중의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소문을 전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월은 검을 갈고 있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내 여인이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일 우리는 결전을 치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에서는 특별한 어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금이 친히 주재하는 자리에 김진상이 소환된 것입니다. 영의정, 경에게 묻고자 하는 바가 있어. 임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한양에 경을 모함하는 소문이 돌고 있어. 불법 토지거래, 뇌물수수, 그리고 임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선왕비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까지 말이요. 정각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진상은 침착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모두 터무니없는 헛소문입니다. 신을 모함하려는 자들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이시오. 그때 정각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중요한 상소가 올라왔사옵니다. 내관이 상소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임금이 상소문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소문에는 김진상의 모든 죄악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선왕비 독살 사건의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오? 임금이 김진상을 노려보았습니다. 김진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전하, 그것은 누군가가 조작한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오? 다나가 궁중의 동료를 통해 전달한 증거 서류들이 차례로 임금 앞에 놓였습니다. 불법 토지거래 장부, 뇌물수수 기록, 그리고 왕비 독살에 사용된 독약의 출처를 밝히는 문서. 이것은 김진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정각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신이 증언하고자 하옵니다. 다나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궁녀복을 입고 떳떳하게 정각 안으로 들어섰죠. 전 대전 상궁의 수하 궁녀 서다나입니다. 신은 선왕비 마마께서 돌아가신 그날 밤을 목격했사옵니다. 계속 말하시오. 선왕비 마마께서는 영의정 김진상의 비리를 알아차리셨고 전하께 이를 아뢰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 박상궁이 독이 든 차를 올렸고 선왕비 마마께서는 그날 밤 승하하셨습니다. 정각 안이 술렁였습니다. 박상궁은 어디 있느냐? 임금의 명에 박상궁이 끌려왔습니다. 네, 내가 선왕비를 독살했단 말이냐? 전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지만 박상궁의 거처에서 이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독약이 든 병과 김진상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흔적들이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김진상? 임금이 노호했습니다. 경은 과인을 속였고 선왕비를 죽였으며 수많은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소. 경의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소. 김진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끌어내라. 김진상을 옥에 가두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 그리고 그와 연루된 자들을 모두 조사하라. 금부도사들이 김진상을 끌고 나갔습니다. 20년간 조선을 쥐고 흔들던 권력자가 순식간에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청기와 집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네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월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원한을 풀었습니다. 춘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전 마마 신의 복수는 이루어졌사옵니다. 소월은 말없이 세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10년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김진상은 영모죄와 왕비 독살죄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와 연루된 관리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죠. 그리고 김진상이 불법으로 빼앗았던 토지들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임금은 월양, 춘설, 다나, 소월 네 여인을 불러 칭찬했습니다. 경들이 아니었다면 과인은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것이요. 경들은 조선의 은인이요. 하지만 네 여인은 상을 사양했습니다. 전하, 저희는 다만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을 뿐입니다. 저희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청기와 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권력자들을 위한 기방이 아니라 가난한 여인들을 돕는 보금자리가 되었죠. 월양은 자신의 본명 김서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어받아 백성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설은 이화영으로 돌아가 정식 화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진실을 담은 그림으로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다나는 다시 궁으로 돌아가 대전 상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중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힘썼습니다. 소월은 여전히 검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였죠. 비록 네 여인은 각자의 길을 걸게 되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보름날이면 네 사람은 옛 청기와 집 터에서 만났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월양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단지 약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냥꾼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입니다. 춘설이 덧붙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부조리한 일들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소월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네 여인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수십 년 후, 한 소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청기와 집 여인들 이야기가 정말이에요? 그럼 진짜란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직접 목격했단다. 와, 정말 멋지다. 저도 커서 할머니들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단다. 기억하렴.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재력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네, 할머니. 그날 밤 소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기와 지붕 아래에서 4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미소 짓는 꿈을. 그들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렴. 그리고 내가 살아갈 세상을 더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 주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소녀는 자라서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답니다. 청기와 집 여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내 여인의 용기도 영원히 빛나고 있었죠. 그들은 단지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수호자였고 약자의 편이었으며 진실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거는 진정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청기와 집 여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정의를 향한 용기, 약자를 위한 연대, 진실을 위한 헌신. 이것이 바로 청기와 집 여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